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말 잘 쓰여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50% 오를 이유 셋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업인 리피니티브가 시장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추합한 결과 1년 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29% 오른 7376.32원. 이거 오타 같은데요. 아무래도 입력 과정에서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7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NBC는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 방송이죠.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 매체입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일단 기사 내용은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다이와 캐피탈 마켓도 내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50% 오른 82,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이와증권 캐피탈 마켓도 이 바닥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족보 없는 찌라시에서 말장난하는 내용을 인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사는 대만 언론에서 삼성을 일방적으로 까내린다거나 TSMC를 추켜 세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출처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가 뭔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수주와 메모리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요즘에 엔비디아 수주에 관한 소식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엔비디아는 게임용 그래픽카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AMD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텔도 사실 외장 그래픽카드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사실상 게임용 그래픽카드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수주는 아주 큰 호재입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1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답게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지포스 RTX 30 시리즈 성능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을 하면 아마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래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게임용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GPU도 만약에 삼성이 가져올 수 있다면 포텐이 터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가격이 내년 상반기에 회복 기조로 바뀔 거란 전망은 당연히 엄청난 호재입니다.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 저는 이걸 순간 USB로 봤는데 USB 메모리 아니고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에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스마트폰이 죽을 썼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회복이 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문맥상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CLSA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가 삼성이 18일에 출시하는 신형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2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더블 폰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싸구려 스마트폰과는 몇 배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대수를 팔아도 수익률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영업이익률이 매출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미엄 폰의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애플이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고가 정책 때문인데 프리미엄 폰의 비중이 아주 높죠. 삼성의 폴더블 폰으로 만약에 히트를 치면 애플처럼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2억 5천만 대였는데 그 중에 폴더블 폰이 한 200에서 300만 대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00에서 9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스마트폰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이 될 것이고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부터는 폴더블 폰이 주력이 될 것이고 삼성의 주 수익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웨이의 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인데요.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화웨이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웨이에게 1위를 뺏겼다가 지금은 다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3분기에는 아마 삼성이 화웨이를 따돌리고 여유있게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게 자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게 공급하지 말라고 손을 써놨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술이 안 들어간 반도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화웨이에게 장사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이번 조치로 인해서 화웨이는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화웨이도 이걸 대비해서 반도체 재고를 상당량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점유율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2분기에서 3분기 예상치를 보면 삼성이 19.2%에서 23.5%로 올라가고 화웨이는 18.2%에서 1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인도에서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화웨이뿐만 아니라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저가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가 폰을 선호하는 인도에서 만약에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이 틈을 또 삼성이 비집고 들어간다면 비록 돈 안 되는 저가 폰이지만 워낙에 쪽수가 많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인도의 인구는 13억 8천만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죠. 중국 인구가 14억 4천 정도니까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그 다음은 5G 통신 장비입니다. 현재 5G 글로벌 통신 장비 점유율은 화웨이가 1위, 삼성이 4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통신사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고 영국이나 유럽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 장비도 결국에는 반도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도 어차피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에서 가뜩이나 장비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힘들게 만든다고 해도 팔아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화웨이가 손해보는 만큼 삼성, 노키아, 에릭슨 같은 경쟁사들이 나눠먹게 되겠죠. 5G 통신 장비는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5G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럼 삼성은 화웨이가 손해보는 만큼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50% 오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폭등을 했던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횡보하던 삼성전자는 낙폭이 크지 않아서 그나마 지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정말 구리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도 한번 필 받으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간의 주가 흐름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기사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년에는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